우리가 9년 동안 있으면 최근 문화에 대한 관심이 겁니다. 완전히 그 돌밭에서 요즘에 학문들 개발해가지고 거의 지름길 논밭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자생력이 생겼다고 저는 문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문화재단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문생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기름질 밭에서 농사짓는 것들이 우리가 따라다니는 그분들은 예산을 충분히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전문생활 위주로 줄이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명명을 이어나온 것은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 활성화도 사실 많이 된 것도 사실이고 생활 문화에 대한 개념이 없다가 이제는 생활 문화가 가면은 그 일상생활하면서 자유롭게 문화활동을 한다 한 것을 이제 우리 가슴 속에 다 새겨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이 점점 줄기 시작하면서 어느 에 있어서 올해는 완전히 없는 걸로 자생력을 이루시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나 못하라는 그런 식이 되니까 어떤 분은 와해가 돼 있고요. 내가 비행기를 못하겠어. 그래도 여태까지 잘 해놓은 분은 하기까지 몇 개에서 이어가고 있고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그 문화인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트랜스젠더적인 개념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체 발표를 세 분이서 할 뿐이다. 그것도 잘 대처하시고 또 센터에 가지고 계신 의견도 드러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생활문화 재개발 부분이요. 할 수 있다. 저는 지금 거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 하여야 한다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을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은 강구하여야 한다. 본의적으로 이렇게 정해졌지요. 그런데 강구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여러 개 구해보고 생활문화센터라고 다 지금 몇 군데 구해서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럼 배경을 만드니까 우리가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하면은 자기들이 거세게 일치한 자기들이 되죠. 그런 나서는 내가 일 하나 더 하는 게 손해보는 기분, 그런 기분으로 우리를 대하니까 그 우측에 가고 이렇게 하면은 여주야기하니까 거기서는 문학과에서는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십시오 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생활문화진흥법에 헌정이 나타난 겁니다. 할 수 있다. 여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제공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숙제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세상 문화인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너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차승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활문화 활동을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정말 사람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운동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우리 생활 속에 그 문화가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런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끊었다. 저는 그 말씀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문화를 꽃피우는
이런 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 너무나 당연한 그런 것을 왜 직원을 끊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시설을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하시다는 부장님 말씀도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주인이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해야 되는데 그게 왜 공무원들의 편리에 따라서 그렇게 제약이 되는지 그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시나 구에서 하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시민들의 그 바람에 따라서 시민들의 요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무슨 주인입니까?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의 심부름꾼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분들이 월급을 받고 하는데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이 그 활동하시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앞으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제가 경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바쁘고 또 급하게 한 두세 분 정도 또 조금 더 발언을 해야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회적 가치라고 해서 자살 문제를 먼저 들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여기 계신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의사보다 더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4년 모임 자살에 대한 통계를 저희가 들고 왔는데 5가지 이유가 좀 있거든요. 경제적 어려움이 제일 큰데 이게 사실 어려움이 때문에 그래요. 아파서 일을 못하고 의료비는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선진국 중에 보면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이게 노인 자살이 제일 적고 그 다음에 그 건강하게 사는 그 건강 수명이 제일 높은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근데 보면 그 나라가 제일 생활 문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노인이 돼서도 즐겁게 활동을 하고 이웃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게 이 생활 문화거든요. 그럼 우리가 의사보다 더 값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 연합회 운영하시고 하시는 회장님들이 조금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유인물을 조금 보시면 어떤 생활 문화에 대한 가치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에 보면 지금 지방이 소멸하면서 지방 대학도 소멸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뭐를 붙여야 되느냐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 40대, 50대가 되면 다 직장을 그만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20대 때 배운 거를 40대, 50대만테도 썩을 때였어요. 그러면 이제 40대, 50대 되면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일반 기술이나 이런 걸 배울 2년제 대학을 어찌 보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방향이 있고요. 자꾸 없애려고 하거든요. 어찌 보면 이 대학을 축소시키고 지방을 점점 축소시키는 정책을 짜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도 예술대학이 있어요. 대구 예술대학은 이미 지금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예술대학이 하나가 없어진다는 게 엄청난 일인데 그게 이제 전정부 때 그렇게 진행돼 버렸죠. 그래서 지금 부산에도 대학이 있는데 그런 거를 살릴 때 이 지역에 있는 생활문화 단체들이 되게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단체들이랑 대학들이랑 조금 연결을 해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 학교를 들어가서 또 이런 학업을 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것도 또 좋아요. 너무 취미로만 해서 얕게만 하는 게 아니고 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려다 해서 그러면 또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다들 청년들은 안 와 있는데
청년들도 사실 청년 생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하거나 뭐 밴드를 하거나 그런 걸 하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 다 직업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문화적인 차별이 있어서 다들 서울로 가고 수도권으로 가는데 이 청년들을 위한 생활 문화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 신경을 써서 뭘 없는 거를 만들어라 아니고 잘 살펴보면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뒤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잘 발굴을 해서 보존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두 번째. 두 번째 주제는 지난 10년간 부산문화재단의 지원과 성과에 대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전문 콘텐츠 제작하는 제작자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이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또 미술 쪽이라는 작가로도 영상 작가로도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물론 여기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만 유인물에 있는 걸 그대로 읽기보다는 유인물에 있는 걸 여러분 보시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보면서 느꼈던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표해 볼까 합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뭐 7개 장별, 14개 번역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지원하기 전에도 이제 알게 모르게 단체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원을 통해서 그 하나로 뭉쳐지는 거죠. 예를 들면 밴드 연합회를 갔을 때는 밴드가 뭐 공연을 할 때 여러분 아는 팀 한 두세 팀 해가지고 엮어서 하다 보니 그전에는 크게 파급 효과도 없었고 우리끼리의 잔치처럼 됐다면 우선 음악 캠프만 봐도 50개가 넘는 팀들이 꾸준히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좀 알려지면서 부산뿐만이 아니라 지방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그런 행사로 커졌잖아요. 그게 그리고 권역별로 봤을 때도 미술 혹은 이제 음악도 밴드 뭐 저기 누가 이런 거 따로따로 했다면 권역별로 함께 뭉쳐지면서 이것들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그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이게 뭐 사하고 생활문화 축제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아예 작년 재작년 계속 이제 전국적인 다양한 행사가 됐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번에 지원을 이게 조금 한계가 있다고 느꼈던 게 부산문화재단에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 거기서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정말로 이번에 부산 음악 캠프 같은 경우에도 2016년부터 했는데 올해는 이제 거의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근데 이것들이 사회적 가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문화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디 가나 문화를 살려야 된다, 문화의 힘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화예술의 힘을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전문 예술, 약간 엘리트 예술인에게만 좀 맞춰져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지원이 이 생활문화 쪽에 바탕이 돼야지 예를 들면 기타도 칠 줄 아는 사람이 밴드 음악을 더 관심 있게 보는 거고 미술도 볼 줄 아는 사람이 더 전시회 가서 더 보는 건데 제가 뭐 미술 작가님들하고도 이제 협업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전문 예술인에게 지원을 한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엄청난 메이저급이 아니면 사람들이 안 오거나 와도 그림 한 장을 보는데 5초 안에 끝나죠. 그것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엘리트 예술인들이 아무리 뭐 예술적인 가치를 담아서 작업을 해서 보여준다고 한들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은 엘리트 예술인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 생활 예술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활 예술인에 대한 구조적인
그 지원을 하지 않고 교육이라든지 혹은 다른 활동들을 하지 않고 전문 예술인에게만 했다?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공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활예술인에 대한 이제 그 생활예술, 단체 생활예술에 대한 그 문화 저변이 저는 실기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이 활성화가 돼야지 전문 예술인에까지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더 자세한 거는 의식 객관적인 것은 여기 민물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 생활문화의 발전을 전 요소들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20살부터 생활예술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교육을 받지 않고 그리고 취미 활동으로 본업과 상관없이 취미 활동으로 음악 생활을 3년 가까이 하고 있고 지금은 대학들이 기존 젊은 친구들로 학생들은 채우시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금 사회에 노령화도 있고 그죠? 각종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 대학들이 만학도 전형이라고 해서 그 정도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받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만학도 전형으로 지금 학교에서 음악 전공으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순서가 저희들 하기 전에 앞에 순서가 청년 음악 예술인들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기준의 만학도 전형 기준이 28세 이상입니다. 28세 이상이면 만학도로 분류가 돼서 나라의 혜택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지금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발표할 주제들은 그동안의 생활문화 발전에서 지금 제외하는 요소들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다 한 번씩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부산문화재단에서 부산시의 예술에 관련된 예산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문화 지원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지원을 해줬는데 이 내용들이 지금 해가 거듭하면서 점점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생활문화 예술 행사 규모 또한 그에 맞춰서 자연히 질이나 양이나 다 줄어들수가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니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매우 미미했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참여해주세요 하면서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해, 두 해, 세 해 넘어가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예술인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거죠. 언제 행사를 하십니까? 행사하면 꼭 저희 찾아주십시오. 연락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부산문화재단의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되고 있고 그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대표 합격을 하신 분들 계시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을 할 때 결국에는 그 많은 분들 수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중에 임의로 선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고 있으니,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소외되는 예술인들, 나도 왜 혜택을 못 받을까? 이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불만을 가지고, 그분들은 이 시스템을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불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그러한 예술인들, 단체들끼리 서로 오해를 하고, 서로 불신을 하고, 그래도 서로 분열로 일어나고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 예술인들은 지금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은퇴를 하고 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아직 은퇴할 나이는 멀었지만은 미래를 준비하려고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실 분들이 그 중에 예술로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럼 그런 분들이 밖에 나와서 해가지고 바로 전문 예술인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생활 예술인으로서 이렇게 다양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접하다가 어떤 분은 전문 예술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는 점점 참여를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점점 박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래도 나이가 조금 어린 편이지만 지금
학교에 가면은 생각보다 60대, 70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제 새로이 이제 배우고 공부를 해 오시겠다고 오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기회가 박탈되면 이분들은 사실은 학교에 이런 배운 것들을 졸업을 하고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역량을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발전 방향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부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가심인데 부산생활문화진흥원 설치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도 적극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은 부산문화재단하고는 별개로 생활예술문화예술인들만을 위한 그리고 이분들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설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기존의 생활문화협회가 운영되고 있던 이 협회분들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냐? 각 본역별, 장르별 생활예술인 예술단체 실태를 좀 더 파악을 이미 하고도 계시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이제 저희들이 요구안들이 조금 잘 수용이 돼서 또 뭐 이렇게 예산이 조금 늘어나고 하면은 또 많은 기회가 생기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저희들한테 예술 행사 참여 지원도 요청을 하시면 그 파악도 해주시고 뭐 그런 관련 내용들을 이제 또 담당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이제 그 생각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게 부산생활문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저희들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알게 모르게 생활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숨어 있는 분들이. 이분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오프라인으로 발굴을 하는 것도 노력은 해야 되지만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제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죠? 저희들도 그걸 통해서 공부 활동을 하고 또 거기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나 예술인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러한 공연 행사가 있다는 것을 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지역 시민들도 그 플랫폼을 통해서 꼭 큰 대형 큰 그럴싸한 공연이 아니래도 이런 자그마한 생활 예술도 쉽게 공연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중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산생활문화지원 조례 제청을 저희들이 주관하는 바입니다. 요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정책 발언이고요. 시간이 약간 남는데 혹시 추가로 한번 발언을 무용생활위원회 위원장 김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무용을 전공을 해서 지금까지 전공을 하고 있고 여러 단체를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입시생들도 제가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좀 제일 객관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재단이 처음에 설립될 때 저희들이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렸던 분들 그 사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선 문화재단이 설립될 때 각자 사업을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자기네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지원금들이 자기네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다 사용되는 금액이 더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처음에 저희들 생활연합회를 만들 때도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만족도를 우선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오는 사람들의 만족도로 그게 바뀌면서 지원금을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또 어느 팀은 시비를 하고 어느 팀은 돈을 많이 주고 어느 팀은 안 주고 작게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저희 생활 동아리 연합회 안에 문제들을 발생을 시켰고 그 안에서 본인들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 모든 자금들을 그 일하는 직원들한테 주면서 그 직원들을 늘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안 주고 있는데 저도 전문 예술인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또 생활 동아리 연합회에 활동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만족도나 그 분들이 느끼는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3위를 들여가지고 이번 생활연합회 저희 생활연합회는 공연을 저희들이 또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동아리 연합회에 좀 심각성, 그다음에 이게 중요성을 제가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느끼시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보시고 그 많은 분들을 다 좀 찾아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번에 이렇게 간담회만 하면 이걸로 또 끝나버리는 상황이 생길까봐 이게 처음이 지금 사실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전에도 찾아다니면서 생활연합회에 도움을 달라는 얘기를 했고 도움을 주신다고 했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전문 예술인들도 많이 받는 것 같지만 몇 단체만 받지 많이 받지 못하거든요. 지금 부산이 제일 열악합니다. 저는 전국을 지금 다니면서 활동도 하고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부산이 제일 열악해요. 전문 예술단체 지원도 열악하고 청년예술단체 지원도 열악하고 생활 동아리 단체 처음에 시작은 너무 좋아서 전국에 저희들이 좀 샘플처럼 여러 가지 재단에서 우리를 가지고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없애버리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재단에서 저희들 지원할 부분이 아니고 처음에 시에서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재단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거든요. 그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계속 좀 진행할 수 있게 힘을 좀 저희가 모았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박형준 시장이 홈피드 센터를 유치해가지고 저 지금 그 이기대 거기 자연공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지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금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에 그런 그 부산의 문화예술인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당장 없애라고 이제 목소리를 높였어요. 최근에는 지금 뭐 선거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얘기가 약간 이제 든 것 같습니다만은 못해요. 정말 그 우리가 지금 무슨 프랑스에 있는 무슨 미술관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유치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부산이 문화도시가 되는 겁니까? 저는 도무지 어떤 생각으로 그런 정책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이면은 우리 부산에 문화예술을 진흥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계시고 또 전문예술인들도 계시고 얼마든지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그런 이상한 그 홈피드 센터 같은 것을 유치하겠다. 그것도 시민들하고 무슨 의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뭐 공청회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비밀리에 조약을 어떤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걸 밀어붙인다고 하니 정말 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행정을 하는 것을 도저히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화정책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이번 선거 끝나도 아마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박형준 시장이 그런 정책을 밀고 나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터무니없는 정책들을 좀 거기에 쏟아붓는 그 엄청난 예산들 가지고 우리 시민들 이런 생활문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이런 것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설 문화진흥원을 만든다든지 그죠?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이 그런 역할을 못한다면 별도의 기구라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문화재단이 정말 부산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해리치고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역시 우리 당사자들인 생활문화인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모아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 당연히 거기에 저희들의 역할을 하지만 그 부산에 지금 2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어떤 정당도 어떤 세력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부산시에 또는 부산시 의회에 이런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힘을 모아주시고 이런 자리를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의 애로를 듣는 간담회 자리지만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 상황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주신다면 저희들이 기꺼이 그것을 가지고 시와 협상하고 또 우리가 만일 앞으로 시장도 바꾸게 되면 그것을 정책으로 밀고 가는 그런 것으로 바꿔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여러분들 그동안에 어려운 여건에서 활동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깊이 존경합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 힘을 합쳐서 이런 거 바꿔내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I mean, ended up just waiting. Okay. Thank you. See you guys again.